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보다 더한 운명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결에 평화롭게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움직일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누군가 발견해주기를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그곳에 누워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엌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잃고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자녀들에게 완전히 짐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만약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밀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일어설 때 어지럽다면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다리가 발목에 시멘트 덩어리를 묶어놓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혈관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일들을 봐왔습니다. 70대에 건강하고 독립적이던 분들이 몇 달 만에 휠체어 신세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저 피곤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는 걷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80%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노인들의 다리를 파괴하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염이 아닙니다. 약한 뼈도 아닙니다. 운동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체, 혈액순환의 치명적인 장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국에서 400명의 노인이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요양시설에서 지내게 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고 저축한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족들에게 짐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 거의 모두가 낙상하기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에 경고 신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드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을 느낄 때 그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전만큼 균형 잡기가 안 될 때 그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잡아야 할 때 그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리 혈액순환이 망가지고 있다는 긴급 경고 신호이며 이것을 고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제 경력을 이 특정 문제를 이해하는 데 바쳤습니다. 한국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과 함께한 연구를 통해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종아리와 발의 아주 작은 혈관들, 다리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특정 요인들 때문입니다. 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리 혈액순환이 위험구역에 있다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난 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이 문제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은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다리 기능을 회복하고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 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내일 아침부터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도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혈관들을 깨우고 다리가 간절히 원하는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행동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네, 지금 당장요. 손으로 밀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면 이미 위험 구역에 있는 겁니다.
일어설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뭔가를 붙잡아야 한다면 다리가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앉으십시오. 당장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혈관 전문의로 일해왔고 사람들이 다리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습니다. 지난 겨울 박 여사라는 78세 여성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다리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차가운 바닥에 6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딸이 발견하고 나서 오신 겁니다. 박 여사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무거운 게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다리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던 겁니다. 이것은 나이 드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혈액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종아리, 발목, 발의 작은 혈관들을 통해 흘러야 하는 혈액 말입니다. 75세 이상 사람들의 80%가 제가 말하는 하태부 모세혈관 폐쇄를 가지고 있습니다. 80%입니다. 가장 작은 혈관들, 다리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들이 하나씩 조용히, 통증도 없이, 경고도 없이 막힙니다. 다리가 약해집니다. 균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넘어집니다. 그 낙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의 모세혈관이 작동을 멈추면 다리 근육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 먹어도 비타민을 먹어도 전달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영양분이 근육 조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굶주린 근육은 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비틀거릴 때 몸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에 도달하면 몇 달 만에 일어납니다. 비극은 사람들이 증상을 알아차리면서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오후만 되면 다리가 유난히 피곤하십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매번 난간을 잡아야 합니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처음 몇 걸음 동안 다리가 뻣뻣하고 힘이 없습니까? 담요를 덮어도 밤에 발이 차갑습니까?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조직에서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제게 이 선생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살 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사셨습니다.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다리가 무거운 통나무 같다고 하셨습니다. 걸을 때 땅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찰해보니 종아리 아래쪽 혈류량이 정상의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너무 위축되어 90세 노인의 다리 힘밖에 없었습니다. 72살이었지만 다리는 9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온 의학적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심장은 중력의 도움으로 다리로 혈액을 쉽게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발에서 심장으로 그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려면 종아리의 근육 펌프가 정맥을 압박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하고 모세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입니다. 고인 혈액은 혈관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한 근육, 나쁜 혈액순환, 더 약한 근육, 더 나쁜 혈액순환. 그리고 이 악순환의 끝에는 낙상, 골절, 거동불능, 그리고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삶이 기다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당장 보내고 있는 5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증상 중 최소 3가지는 가지고 계시지만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며 완전히 무시하고 계십니다. 40년의 경험을 가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을 때 발이 30초 이상 저리거나 얼얼합니까? 지금 당장 발가락을 만져보십시오. 명확하게 느껴집니까? 저린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있다면 발의 모세혈관이 이미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경미한 아침 저림 증상이 18개월 만에 발의 완전한 감각 상실로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18개월입니다. 이 조용한 살인자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 두 번째. 지금 당장 발목을 보십시오. 복숭아뼈 바로 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5초간 유지하십시오. 엄지를 떼었을 때 눌린 자국이 남아 있습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3초 이상 걸립니까? 그렇다면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너무 약해서 심장으로 다시 펌프질할 수 없어 다리 아래쪽에 체액이 고여있다는 뜻입니다. 그 체액이 거기 고여있는 매일매일이 섬세한 혈관을 더욱더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경고 신호 세 번째.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1에서 2초라도 어지럽습니까?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까? 이것은 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혈압도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충분히 빠르게 혈액을 뇌로 다시 펌프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처럼 작동하여 움직일 때마다 혈액을 위로 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 안에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면 이 펌프 작용이 실패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살 박 여사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6개월 동안 이 어지러움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일어서다가 단 3초간 의식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4개월간 회복 기간을 보냈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몇 초간의 어지러움을 무시한 것만으로 말입니다. 경고 신호 네 번째. 지금 당장 발톱 색깔을 확인해 보십시오. 노랗습니까? 두껍고 천천히 자랍니까? 노인분들의 건강한 발톱은 여전히 분홍빛을 띠고 비교적 얇아야 합니다. 발톱이 노랗고 두꺼워지면 손발톱 및 조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몇 달 동안 차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눈에 보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고 신호 다섯 번째.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단 대여섯 개의 계단만 올라가도 종아리가 화끈거리거나 아픕니까? 무릎이 아니라 특히 종아리 근육이 그렇습니까? 이 화끈거리는 감각을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막히고 손상된 혈관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서 종아리 근육이 말 그대로 산소 결핍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느낀다면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요 동맥, 큰 혈관들을 검사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재앙은 미세순환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세포와 신경말단에 영양을 공급하는 수천 개의 작은 모세혈관에서 말입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너무 작아서 표준 검사로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5가지 경고 신호 중 2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른 질환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 먹고 나서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혈관들이 완전히 죽고 나면 재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경고신호와 다리의 이 조용한 혈액순환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혈류가 막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내지 않는 부분이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종아리와 발 안에는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혈관들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작은 가지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너무 얇아서 한 번에 하나의 혈액세포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미세한 혈관들이 하체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이 모세혈관의 최대 40%가 완전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세혈관이 막히면 남아있는 혈관들이 같은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6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압력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남아있는 모세혈관들은 과부하가 걸리고 손상되며 결국 그것들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순환계에 연쇄적인 붕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에 막힌 모세혈관이 2개를 더 막히게 합니다. 2개가 4개로 이어집니다. 4개가 8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다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성 혈관 붕괴입니다. 이것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적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다리 근육의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움직임을 제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덜 움직이게 만들어서 다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 메커니즘은 죽음의 함정이 됩니다. 덜 움직일수록 혈액이 덜 흐릅니다. 혈액이 덜 흐를수록 더 많은 모세혈관이 막힙니다. 매주 가속화되는 하향 나선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의 30년 의학 훈련과 모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세혈관 폐쇄의 주요 원인은 동맥막힘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도 아닙니다. 당뇨병도 아닙니다. 비록 당뇨병이 상황을 악화시키기는 하지만요. 진짜 범인은 내피세포 기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내피는 여러분의 몸속 모든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이 세포들은 살아남고 모세혈관을 열어두기 위해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7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가지 모두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없으면 내피세포들은 말 그대로 오그라들어 죽고 모세혈관을 영구적으로 막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다리 순환을 파괴하는 숨겨진 적입니다. 3가지 중요한 영양소는 산화질소 전구체, 비타민 K2, 그리고 EPA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일반 식단에서는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80%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있지만 모세혈관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세의 박 여사님이 한 달에 3번 넘어진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져서 다시는 걷지 못할까 봐 겁에 질려서 모시고 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다리가 남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그녀의 종아리 근육은 여름인데도 만지면 차가웠습니다.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이 4초 이상이었습니다. 2초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다른 의사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모세혈관이 막히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프로토콜을 따른 지 6주 만에 박 여사님은 멈추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 내일 아침부터 이 조용한 다리 순환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4가지 중요한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성공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침 발목 펌프 프로토콜입니다. 잠에서 깬 후 5분 안에 일어서기 전에 제가 모세혈관 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서 다리를 곧게 펴고 발을 위아래로 정확히 20회 움직이십시오. 15회도 아니고 25회도 아닙니다. 20회입니다. 이 정확한 숫자일까요? 서울의 제 병원에서 우리는 3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수 영상 장비를 사용하여 모세혈관 혈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19회 반복에서는 최소한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20회 반복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체의 휴면 상태였던 모세혈관들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1회 반복에서는 추가적인 이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정확한 임계갑이 있습니다. 이 단일 동작을 매일 아침 올바르게 수행하면 수년 동안 본질적으로 잠들어 있던 종아리와 발의 작은 혈관들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8세의 박 여사님은 우편함까지 걷는 것도 다리가 콘크리트 블록처럼 느껴져서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그녀는 장을 들고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3주입니다. 둘째,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수분 섭취 타이밍 비밀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 직후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평범한 물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때 혈액은 자연스럽게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혈액은 다리의 미세한 모세혈관을 제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이렇게 걸쭉하고 느리게 흐르는 혈액 상태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으로 더 빨리 흡수되어 다리에 체중을 싣기 전에 혈액을 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수많은 아침 낙상을 예방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의 씨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2번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이 물 마시는 시간 기술을 가르쳐드린 후 1년 넘게 단 한 번도 어지럼증이 없었습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 황금 온도입니다. 셋째, 점심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종아리 압박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앉아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양손 엄지로 종아리 근육을 발목 바로 위에서 시작하여 무릎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세게 누르세요. 약간 불편하지만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압력을 가하세요. 각 다리당 정확히 3분씩 하세요. 이 수동 압박은 하태부 조직에 정체된 혈액과 체액을 밀어냅니다. 스펀지를 짜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압력을 풀면 신선한 산소가 함유된 혈액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이 기계적 순환 개선입니다.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발까지 효과적으로 펌프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앉아 있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동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점심 전에 이것을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한낮에 가장 높기 때문에 신체 리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혁명적인 단백질 섭취 전략입니다.
매일 정확히 60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필요하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최소 30g은 오후 2시 이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다리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순환이 좋지 않으면 이 근육들이 분해되기 시작하여 신체의 다른 곳에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약한 다리 근육은 순환 불량을 의미하고 이는 더 약한 근육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나선입니다. 아침에 계란 2개를 드세요. 12g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두부를 추가하세요. 10g 더 됩니다. 점심에 작은 생선이나 닭고기 한 조각을 드세요. 20g 더 됩니다. 방금 다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쉬라고, 편하게 하라고, 나이가 들면 걷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위험하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제가 모세혈관 폐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종아리와 발 안에는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느다란 미세한 혈관이 수천 개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모든 근육섬유, 모든 신경말단, 다리를 강하고 민첩하게 유지하는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65세 무렵부터 이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막힘 때문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때문도 아닙니다. 열려있으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시도로 말단의 작은 혈관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시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가로등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주요 도로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골목길은 어두워집니다. 이 모세혈관 폐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는 75세 이상의 약 80%에서 발생하는데 1년의 파괴적인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다리 근육은 필요한 혈류량의 60%만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50%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더 적어집니다. 근육 섬유가 약해지고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혈액 공급에 의존하는 균형 감각기가 뇌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본질적으로 질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이 급락합니다. 혈관 의학 분야에서 수년간 일한 후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가 약하거나 피로하다고 일반 병원에 가면 주요 동맥을 검사합니다. 허벅지의 큰 혈관을 초음파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나이 탓이라고 말하며 집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표준 검사로 볼 수 없는 미세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진짜 전장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79세의 박 씨라는 여성이 2달 동안 3번째 낙상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른 겁에 질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다리가 다른 사람 것 같고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만난 모든 의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검사했습니다. 발가락의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무릎에서 발까지의 온도 구배를 측정했습니다. 종아리의 특정 지점에서 감각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태부가 만성적인 산소 결핍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혈관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폐쇄되어 근육 조직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폭로하는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다리는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미세순환이 실패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많은 모세혈관이 영구적으로 닫힙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2블록만 걸어도 기진맥진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균형감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마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노화도 아닙니다. 모세혈관 폐쇄이며 골든타임 동안 잡으면 회복 가능합니다. 무서운 진실은 충분한 모세혈관이 완전히 죽고 나면 그 부위에는 다시는 혈류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조직은 영구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것이 휠체어로 이어지고 끊임없는 낙상으로 이어지고 독립성을 영원히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러한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리를 살릴 중요한 식이요법의 기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지난 15년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의 혈액 검사와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6번째 필수 요소는 다리 근육과 혈관이 매일 재생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아리와 발의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은 48시간마다 스스로 교체됩니다. 이틀마다 우리 몸은 하체의 미세한 고속도로 시스템을 재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건축 자재 없이는 신체가 이 재건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콘크리트의 절반만으로 다리를 수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79세의 강남구에 사는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다리를 약간 끌면서 제 병원에 왔고 여름에도 발이 계속 차갑다고 호소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온 이유는 박씨가 한 달에 2번이나 침대에서 일어나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식단 일지를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0g도 안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30g입니다. 70세 이후 모세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다리에 최소 하루 60g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60g의 단백질은 계란 12개 또는 두부 6모 또는 고등어 통조림 3캔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필요한 양의 절반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덜 흥미로워집니다. 식사를 거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그릇의 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리 순환에 치명적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아리의 모든 모세혈관 벽은 단백질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발에서 혈액을 밀어올리는 정맥의 판막, 그것들도 단백질입니다. 하체에서 혈전을 예방하는 효소들, 이것도 다시 단백질입니다. 적절한 일일 단백질 없이는 신체가 중요한 장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다리 조직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심장과 뇌가 먼저입니다. 다리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모든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더 이상 질긴 고기를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매일 소고기를 먹지만 여전히 혈액 검사에서 심각한 단백질 결핍을 보이는 환자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위산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소화 효소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싼 한우는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채 통과합니다. 해결책은 흡수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부드러운 두부, 찐 생선, 노른자가 막 익을 때까지 조리한 계란, 발효된 된장. 이것들은 70세 이상의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분해하여 다리 모세혈관에 전달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박 씨의 치료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반숙 계란 2개를 빠짐없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점심마다 부드러운 두부 한 모, 저녁마다 찐 고등어나 명태 한 조각. 6주 이내에 발의 차가움이 개선되었습니다. 석 달 이내에 다리를 끄는 것을 멈췄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다시 독립적으로 시장에 걸어가신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건설 감독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신체는 새로운 모세혈관 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매일 빨간 파프리카 1개, 또는 작은 토마토 2개, 또는 오렌지 1개를 먹어야 합니다. 주스가 아닙니다. 통째로 먹는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흡수를 늦추고 수리하려는 바로 그 모세혈관을 손상시키는 혈당 급증을 방지합니다. 지금 당장 비타민 C 알약을 버리세요. 너무 빨리 통과합니다. 신체는 진짜 음식에서 하루 종일 천천히 꾸준히 비타민 C를 흡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종교적으로 먹지만 비타민 C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리 순환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둘은 함께 작용하거나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세요. 점심에 두부를 드세요. 저녁에 생선을 드세요. 하루 중 어딘가에 통토마토 1개를 추가하세요. 예외 없이 매일 이것을 하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그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이 그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여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건너뛰지 않고 모든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첫째, 아침 활성화 의식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누워있는 동안 즉시 이것을 하세요. 발을 10번 구부리세요. 발가락을 몸에서 멀리 가리킨 다음 정강이 쪽으로 다시 당기세요. 10번, 천천히. 이것은 밤새 잠들어 있던 종아리의 휴면 모세혈관을 깨웁니다. 그런 다음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양쪽 다리를 곧게 들어 올려 15초만 유지하세요. 중력이 밤새 고인 정체된 혈액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2단계 후에만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노인 낙상을 유발하는 아침 순환 충격을 예방합니다. 둘째, 중요한 영양 요소입니다. 매일 3가지 특정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첫째, 마늘입니다. 마늘 가루가 아니라 진짜 마늘 쪽입니다. 매일 생마늘 2쪽을 잘게 썰어 물과 함께 삼키거나 식사에 넣어 조리하세요. 마늘에는 알리신이 함유되어 있어 다리에 수축된 혈관을 직접 열어줍니다. 둘째, 짙은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모든 짙은 녹색 잎입니다. 매일 1그릇 가득. 이것들은 신체가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분자인 산화질소로 전환하는 질산염을 제공합니다. 셋째, 적절한 물이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만 드셔야 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다리에 필요한 것과 정반대 효과를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잔을 마시십시오. 셋째, 오후 혈액순환 촉진법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피로를 느끼는 시간에 이 간단한 동작을 하십시오. 의자에 앉으세요. 어떤 의자든 괜찮습니다. 발가락은 바닥에 붙인 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3초간 유지합니다. 내립니다. 이번에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발가락을 들어 올리세요. 3초간 유지합니다. 내립니다. 이 동작을 2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 펌프를 활성화시킵니다. 7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근육 펌프 사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훈련시키는 겁니다. 넷째, 지금 부엌에 숨어있는 조용한 파괴자를 제거하십시오. 과도한 소금입니다. 드시는 모든 포장식품을 확인하세요.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이 400mg을 넘으면 즉시 버리십시오. 높은 나트륨은 체액 저류를 일으켜 다리 정맥의 압력을 높이고
미세 모세혈관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천연 조미료로 바꾸세요. 마늘, 후추, 허브 등으로요. 2주 안에 입맛이 적응할 것입니다. 5째, 저녁 다리 올리기 요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심장보다 높게 쌓은 베개 위에 올리십시오. 이 자세를 최소 15분 동안 유지하세요. 이것은 하루 종일 쌓인 중력에 의한 혈액 정체를 역전시키고 약해진 다리 정맥에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자, 이 전체 요법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최소 8주 동안 매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손상된 모세혈관을 다시 열고 새로운 미세혈관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2주 만에 포기합니다. 변화는 아직 볼 수 없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한국 전역의 수많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완전한 로드맵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 처음에 나온 박 여사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낙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독립성을 잃지 않도록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든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 정확히 그 말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다리는 70년, 80년, 90년 동안 여러분을 운반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리를 건강으로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즉시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다리 혈액순환 기법 중 이번 주에 어떤 것을 실천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노인분들과 이 중요한 정보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주시고 이런 경고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겪고 계실 수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